자, 제 기억으로는 또 만능 엔터테이너라는 수식어가 처음으로 붙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이 바로 임창정 씨인데 올해 1월에 다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금잔디 씨가 임창정 씨의 소문난 절친이라면서요? 아니 근데 뭐 처음에는 임창정 씨가 본인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서요? 아이고 이거 방송 나가면 큰일 나겠네. 네. 아 방송에서 이제 연이 됐어요. 네. 연이 돼서 제가 원체 뭐 저희 학창 시절에는 발라드의 아유, 황제였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한번 사진 찍자 그리고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겠냐고 이제 사인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되려 나 금잔디 씨 팬이었다. 사진 하나 찍자. 막 이러고 오. 오히려 더 이렇게 안아주시고 해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했는데. 저는 이제 스타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요. 그래서 연락처만 받아놓고 못하는 상황이었고 네네. 먼저 연락을 몇 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나 몇 번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잔디야 내가 너한테 꼭 곡 선물을 할 날이 있을 거야. 너를 위해서 곡을 써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농담 삼아 들었죠. 근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왔네? 잔디야 곡이 완성이 됐어. 들어볼래? 가사가 갖고 있는 이불솜, 베개 다 버리고 우리 새 삶을 살아보자. 예쁘시잖아요. 재혼송이네. 그런가요? 가사가 저 다리 건너가 먼저 비춘다니 우리 무슨 어떤 걱정 있을까요?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 할만한데요? 노래를 왜 나한테? 작업한 거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녹음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가 될 때쯤 돼서 잔디야 이제 마무리 다 됐으니까 우리 밥 한번 먹어야지. 그래서 또 전화를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먹고 그래. 나가서 오빠가 이제 다 막 곡 마무리도 됐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이제 나도 대답을 해야 되겠다. 무슨 대답이든 간에. 혼자 막 생각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쫙 다리 나갔는데 너무 몸매가 완전 이런 분이 옆에서 딱 이렇게 하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잔디야, 너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어. 예. 그래서 그때 지금 결혼해서 너무너무 예쁘게 살고 있는 여자친구 소개를 받았죠. 그랬구나. 두 여자 사이를 계속 망설이다가 결심을 굳힌 날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불러놓고. 여러 가지 상상을 근데 아, 충분히 상상이고요. 진짜 오해할 만한데 두 분의 절친 스토리 정말 기대가 돼요. 잠시 후에 좀 네. 들어보고요. 데뷔 때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언제 데뷔를 하셨던 거죠?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요. 1990년 영화 남북은 배우로 먼저 데뷔했어요. 당시 17세였는데 배역도 꽤 컸습니다. 안성기 씨가 주연인데 크레딧 7번째니까는 꽤 눈에 띄는 역할이었던 거죠. 일어납니다, 아주머니. 대장동무. 근데 보면은 지방 로케이션을 가면은 제일 큰 선배가 있으면은 이 선배 수발을 위해서 막내를 많이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안성기 씨랑 임창정 씨가 같은 방을 썼다는 거죠. 근데 밤에 이제 자려고 딱 누웠는데 하필이면 창가에 이제 달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게 안성기 씨 얼굴에 딱 비치니까 그야말로 후광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런 의상이나 영화 소품들을 직접 삭바느질을 통해서 고쳐주고 매무새를 다져주는 그런 안성기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대요. 지금도 마음의 고향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아니, 근데 영화 남부군을 찍었기 때문에 가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화 배우로서의 이제 출발이 남북은인데 누구나처럼 힘들었어요. 다들 똑같은데 남북은 오디션에 공모를 해갖고 됐어요. 그래갖고 자기 비슷한 급들이 10만 원 받을 때 나 50만 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와 그랬어. 근데 그게 2년 동안 출연료예요. 그래서 우울했어. 2년 동안 찍고 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형편은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몽땅 아버지를 드렸대요.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도로 그냥 아이 너 줘라 했더니 그 돈을 갖고 자기 소원을 풀었는데 그게 피아노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50만 원을 드린 게 전략적인 게 그 50만 원을 보태서 피아노를 사달라는 뜻이었어. 피아노가 더 비싸니까요. 당연히 500만 원이었을 을 테니까. 근데 그런 능력은 없고 그래서 그 싼 전자피아노 있잖아요. 예, 건반 그걸 사줘서 그거 갖고 막 연습해갖고 가수 준비를 한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래를 쓰기 시작했는데 1집에 있는 이미 나에게로 이게 그 건반의 결과물로 나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임창정 씨 데뷔할 때쯤
좀 가까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가수 데뷔를 한 적이 있어요. 감독님이요? 네, 1993년도에 네. KBS 대학가요 축제에서 동상 받아가지고 잠깐 이 생활을 했었는데 옛날에 라디오 공개 방송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개 방송 하기 전에 사전 가수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띄우고 이러는 알바를 했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한 알바생으로 그 행사장에 갔었는데 95년 그때쯤 활동하는 가수들이 여러 놨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 한 명이 딱 들어오더니 아주 어린 가수가 모든 사람한테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예 하고 이렇게 엉겹결에 인사를 받았죠. 그래갖고 저 사람은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임창정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순서가 딱 돼가지고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방금 그 고등학교 때 작사 작곡을 했다는 그 이미 나에게로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와 아니 나보다 나이도 어린 가수인 것 같은데 어쩜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하고는 무대 딱 마치고 들어오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고 90도로 저의 대학 추억은 임창정과 함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래요? 정도인데 97년에 그때 또다시 대박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화 비트. 남자들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오토바이 다 타고 오토바이 다 싶었죠. 탔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건달기에 새로운 한 획을 그었습니다. 임창정 씨. 그 역할 자체가 캐릭터도 아주 기가 막혔고 대사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될 정도니까 네. 너 어디서 좀 놀았니? 하면서 17대 1 그 유명한 멘트가 여기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디서 좀 놀았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운 좋은 줄 알아. 작년에 17대 1로 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넌 야, 뭐 이 17대 1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아주 패러디가 되고 있는 그런 대사인데 1997년에 임창정 씨의 인기는 과연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오빠 인기 아마 산 증인인 것 같아요. 네. 그 비트가 막 나왔을 때 저희 청소년 불가 영화였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네. 그 저는 임창정 씨를 영화 배우로 몰랐겠네요. 기억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가수. 그때 당시 신승훈 씨하고 거의 발라드로 쌍벽을 이루던 형제들이었으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했었고 그때 또다시라는 노래가 가요탑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상반기에 그 골든컵을 수상을 했어요. 연속으로 수상을 하고 연속 5주 네, 5주. 5주 되면 했어요. 골드컵 주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후속곡 결혼해줘라는 노래로 또 골든컵을 수상하게 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H.O.T를 제쳤으니까요. 네. 우리의 그 알잖아요. 우리 시대 때 H.O.T. 근데 그거를 제치고 이기시고 이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저는 가수가 되면 저 임창정 씨랑 만나보고 싶다. 그때부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마 임창정 씨의 그 인기는 제가 산 증인이 아닐까 그때 당시도. 예. 뭐 진짜 연기면 연기, 노래, 아이고. 또 예능까지 정말 완벽하게 했던 대스타인데 임창정 씨가 노래방에서 굴욕을 당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병헌 씨랑 가깝게 이제 지냈는데 절친이었죠. 네. 그때 그 이병헌 씨가 노래방으로 오라 그런 거예요. 네. 임창정 씨한테. 가봤더니 이병헌 씨 생일이었던 거예요.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 연예계 관계자들이 각자 그 아는 그 지인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지인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갑자기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임창정 씨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죠. 난 노래 잘하는데 내가 1등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쭉쭉쭉 하다가 갑자기 아주 가냘픈 여성이 나오더니 노래를 탁 했는데 너무 소름 끼치게 잘해서 내가 2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가수가 바로 누구예요? 데뷔하기 전에 박정현 씨. 잘못 붙었네. 잘못 붙었어. 대진이 안 좋았네. 임창정 씨 보면 참 즐겁잖아요. 그런 그 밝은 캐릭터 때문인지 그런 이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하나같이 다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창정 씨에게 그 이혼이라는 시련도 찾아왔고요. 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죠. 임창정이 저지른 사랑, 이혼을 둘러싼 악성 루머.
좀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저지른 사랑이라는 표현은 임창정 씨의 그 히트곡 노래 제목 제목입니다. 내가 저지른 사랑. 네. 글쎄요, 이혼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악성 루머가 또 돌았어요. 일단 2006년에 프로그를 표했던 전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7년간 결혼 생활 끝에 201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첫째, 둘째 아들은 임창정 씨가 키우고 막내 아들은 아내가 양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여기서부터 루머가 시작이 됐어요. 왜 셋째는 아내가 키울까? 셋째는 임창정 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당시 이것 때문에 결국 소송이 들어갔고요. 친자 확인까지 거쳐서 북의 목에 동일한 혈통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악플러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까지 받았어요. 이거는 단순 루머가 아니라 인격 살인에 가깝거든요. 정말 이건 사실 입에 오르기조차 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그때 제가 어렵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궁금했고. 그래서 막내는 왜 오빠가 안 키우고 첫째, 둘째만 오빠가 데리고 있느냐 했더니 절대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얘기가 막내가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런대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 아들은 조금 엄마한테 곁을 좀 같이 있게 뒀다가 크면 오빠가 데리고 와서 형들하고 지금 형들하고 지내는 거 너무 왜 좋거든요. 근데 큰 마음을 먹고 엄마가 좀 키우게 아직 어릴 정도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제 현장에서 그 재혼이나 초혼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예전에 이혼하시는 분들은 외도나 폭력이나 이제 사업이 안 돼서 헤어지기 때문에 한쪽에서 다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10여 년 전부터는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면요. 이렇게 그 서로 분산해서 키우는 경우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자녀들도 부모님을 선택할 권리도 있는 거고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합리적으로 선택할 기회도 주고 환경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더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 이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아픈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에 대한 루머,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에 대한 루머니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임창정 씨랑 친한 또 김창렬 씨랑 좀 친분이 있는데 그 당시 그런 루머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보증하는데 그런 일 아니니까 관련해서 그런 기사 쓰지 말고 정말 그런 루머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먼저 할 정도로 정말 많이들 걱정을 하셨거든요. 임창정 씨가 일단 아이의 양육까지 맡았기 때문에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연기, 가수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너무 우울감이 심해지니까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서 1분 동안 막 미친 듯이 웃기도 했대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데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우울감을 자신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혼 기사가 나는 날 녹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녹화장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 이제 게스트 분들이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막 도망가고 싶었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도망가지 않고 웃어야 되잖아요,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웃으면서 방송은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었어요. 아, 쟤는 이혼 되게 쉽게 했나 봐. 어쩜 저렇게 웃으면서 다니고 일도 뭐 뻔주기 좋다, 낯짝 두껍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힘들고 막 해서 녹화장에 녹화하고 끝나면 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일하게 푸는 게 술이었던 거여서 술을 진짜 매일 먹었었어요. 정말 한 몇 년간 정말 쓰러질 만큼 계속 먹고 자고 술을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자, 그 이혼과 악성 루머를 이겨내고 임창정 씨는 결국 다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과 사랑을 하게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임창정이 저지른 사랑, 18살 연하 부인과 인생 2막. 금잔디 씨 만난 적 있다고 하던데 어떤 네. 분이에요? 처음에 딱 얼굴 보고 정말 별로였어요. 저는 저보다 날씬하고 키 크고 이쁜 거 좀 별로인데 이 친구가 말을 한마디 섞으면 섞을수록 굉장히 털털한 거예요. 이게 생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름이 서하얀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처음 본 사람이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잘 안 놔요. 습성이 그래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고서는 3번 만에 그냥 내가 이름 부를게로 하얀이 반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씨부터 말하는 펌새가 정말 하얀이에요. 너무 하얘요. 이뻐요. 그래서 창동이 오빠가 왜 이 친구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이 친구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창동이 오빠를 위해서 정말 올인하는 친구예요. 그때 여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왜 가난하고 기침,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 임창정 명대사죠. 씨도 정말 못 숨기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저지른 사랑 쇼케이스 현장에 저도 갔었는데 그날 갔던 기자들이 모두가 느꼈어요. 유난히 좀 들떠 보이시고 뭐 CD가 나왔는데 이 CD를
뭐 첫 번째 나온 CD는 누구를 선물 줬는데 이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CD는 그 아내분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일종의 그건 아닌데 일종의 밑밥을 계속 던지신 것 같아요. 사랑을 못 숨기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했는데 거기에 등장했던 여성분이 실제 현재 아내분이 된 거예요. 모르죠, 기자들은. 그 자리에서 보고서는 그냥 넘기는 기자를 보면서 얼마나 본인은 통쾌했을까 싶기도 했어요. 야, 진짜 임창정답다. 또 이렇게 깜빡 속았구나 이렇게 싶었는데 학생 대표들이 꽤 달렸어요. 이미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있고 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혼전 임신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축복을 해주기에는 너무 그 여성분도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자기들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합니까? 걱정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나의 솔직한 진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 현재 그러면 이제 결혼을 다시 하셨으니까 네, 그분하고 그 임창정 씨의 원래 아이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서 그렇게 다시 새 결합을 하고 나서 아이들과 그렇게 잘 지내는 집은 처음 봤어요. 몇 번 식사자를 갔는데 꼭 밥을 먹다 나면은 음식을 항상 음식을 다 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창정이 오빠가 안 하면 꼭 하얀이가 그 음식을 다 싸고 그래서 왜 싸나 했더니 그 오빠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한 거예요. 그 하얀이가. 그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엄마라는 표현보다도 이쁜 누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잔디 누나가 이뻐, 예쁜 누나가 이뻐? 당연히 예쁜 누나죠.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너무 따르고 정말 그 가족의 모습은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옆에서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내 자식을 사랑하는구나를 어디서 전 느꼈냐면요. 저희 신랑이 봤을 때 저희 신랑이 저희 아들 참 잘했어요 이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놓고 문제집을 같이 풀고 채점 다 해서 잘하면 참 잘해서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엄마인 저도 바빠가지고 맨날 야 했어? 했어. 그러면 그래 잘했어. 그럼 검사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는 게 신랑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자기가 그만큼 케어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보면서 저는 이게 정말 노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남성들이 여성을 선호할 때 1순위가 뭐냐면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 그다음에 2순위는 출산을 했으면 전배우자가 키우는 여성. 3순위는 자녀 중에서 딸이 있는 여성. 4순위는 아들이 있는 여성.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직까지도 그 현장에서는 그 굴레를 별로 못 벗어나서 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냥 조금 이제 부담감? 그 감정의 유습 때문에. 그거는 네. 제가 한 20년 동안 전혀 못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판희 씨가 바로 그 최하위 아들이 있는. 그렇죠. 이거 그분들의 판단에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랑으로 한다는 거는 그 정말 이판희 씨를 사랑하는 건 맞고요. 선구양차라고 해야 되나요? 멋진 남편 같아요. 맞습니다. 임창정 씨가 이렇게 뭐 나이 차이도 있고 혼전 임시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신다니까 참 좋은데 사실 좀 잠잠하셨던 여론이 다시 들끓게 됐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임창정 씨가 술을 좋아하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아내가 와서 임창정 씨를 데리고 가서 이게 고마운 임창정 씨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내가 임신 8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인 임산부 아내에게 운전을 시킨 게 잘못됐다. 그리고 반대쪽은 괜히 술 먹고 운전대 잡거나 대리운전하는 것보다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기대는 남편이 훨씬 보기 좋다. 이게 싸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답이 없어요. 뭘 답을 찾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사실 여기서는 좀 언론의 잘못이 큰데요. 모두가 인정하는 논란이 아닌데 소수 몇몇의 의견이 나온 거를 언론이 딱 포장을 하는 순간 전체의 얘기처럼 돼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치고받는 거예요. 네. 이런 전형적인 논란이었고요. 임창정 씨는 그 당시에 또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은 결혼을 두고서는 이미 네티즌들이 왈가왈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란까지 벌어졌던 거죠. 임신 8개월 만삭의 몸으로 취한 남편 운전을 해줬다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매우 웃기는 얘기죠.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네. 출산하기 몇 시간 전까지 활동을 한다니까. 네. 맞아요. 그럼요. 우리 뛰어다녀요. 집에 여성이 오후 5시까지 진료를 보고 그날 8시에 애를 낳았어요. 네.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최대한 미루는 게 낫대.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쉬려고. 그리고 활동적인 게 계속 막 맞아요. 움직여줘야 돼요. 아이에게 원래. 좋다고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 선택은 본인들의 선택 아니에요. 그렇죠. 부인이 매 맞고서 운전하고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그 풍토에 대해서 이 임창정 씨네 부부가 턱도 없는 일로 공격거리가 되는 걸 보면 남의 일인데도 진짜 화가 나요. 화가 난다고. 이게 대중갑질이고 팬갑질이에요. 아, 또 금잔디 씨가 임창정 씨의 부인을 보고 뭐 내조의 여왕이라고 한다면서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고서 비난을 또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술을 얼마 전에도 드시고는 하연이가 또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로 얼마 전까지 여론에도 비난을 받지 않았냐? 왜 이렇게 하냐? 하연이는 택시 기사분들이 보는 것도 술 취한 모습 우리 오빠 모습 보는 것도 싫고 대리 기사분이 우리 오빠의 이런 술 취한 모습 보는 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 지금 너의 그런 모습 때문에 괜히 창정 오빠 오해를 하잖아. 언니 진짜 나는 너무 싫어요. 내가 할래요. 그래서 그 엊그저께 만났을 때도 본인이 또 운전을 하고 가더라고요. 아, 둘은 전생에 분명한 특별한 인연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꿀이 어떻게 저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잔디 씨의 표현대로 꿀 떨어지는 신혼을 18살 연하의 아내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또 아주 경사가 있었죠. 확인해 보시죠. 임창정이 저지른 사랑, 결론은 내 아이의 아빠. 네, 그동안 SNS를 통해서 새 아들의 사진을 많이 올렸어요. 뭐 네. 야구장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올렸고. 네. 근데 아직 막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혹시 실제로 만나보셨나요? 아유, 봤죠. 아, 전 그랬어요? 너무 눈에 밟히 보고 싶어갖고요. 네. 하인한테 하인아 사진 좀 보내주고 사진 보내주고 동영상도 보내오고 해서 자주 보고 있는데 제가 이름을 그냥 임장군이라고 불러요. 임장군.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그래서 내가 오빠 너무 잘생긴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나랑 똑같지 않냐? 정말 한참을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빠의 예쁜 거 있잖아요. 네. 잘 보이지 않는 숨은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 예쁜 거랑 하얀이의 예쁜 거를 다 꼬집어서 예쁜 것만 닮았어요. 막내 동생을 우리 형아들이 아들 이제 첫째 아들랑 둘째 아들이 아기 분유도 먹이고 자기들이 봐요 아기를.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창룡이 오빠도 그 아이만 보고 있으면 뭔가 황홀한가 봐요. 그냥 또 밥 먹다가도 이제 그 아기를 한번 보고 하연아 사랑해. 아유, 사랑해. 정말 야 이거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여자를 감동을 시켜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임창정 씨가 최근에 제주도로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뭐 아이들 때문이라면서요. 하연 씨한테 물었죠. 이사를 왜 제주도까지 왜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제 오빠 욕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서 아이들한테도 하고 싶은 거 또 오빠가 채워줄 수 있는 어떤 한계까지는 다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골프 신동들인가 봐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서 골프를 가르치려고 아들들 때문에 지금 제주도로 이사를 가셔서 본인은 이제 스케줄을 매일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셨더라고요. 비행기를 광역버스처럼 타고. 아유, 그러게요. 바쁘시네. 참 잠깐 들어도 임창정 씨 참 열성적인 아빠 같은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입니까? 뭐 영화나 음반 홍보 인터뷰 자리에서도 아들에 대한 자랑을 좀 하기도 하고요. 엄청난 야구 광팬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작년인가에 그 가을 포스트 시즌에 좋아하는 팀이 진출을 해서 보러 갔었는데 제 뒤뒷자리인가에 임창정 씨가 아들이랑 와 있더라고요. 계속 이제 야구를 보면서도 아들을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을이니까 좀 쌀쌀하니까 핫팩을 사오면서 아들 거랑 이렇게 하나 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기사 썼을 때 그렇게 고마운 거 한 번도 본 적 없었거든요. 정말로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는 부모 마음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자상하신가 봐요. 네, 지금 저 아까 야구 말씀하셨는데 그 야구도 오빠가 그린 빅픽처예요. 그래요?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네. 야구를 먼저 저는 야구 선수를 키우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많고 또 열정인데 잠자는 시간이 저는 잠을 주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새벽 늦게까지 일을 늦게 끝나고 뭐 술 한잔 힘내라 술 한잔 하고 들어가시면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곡 작업하시고 그다음에 아침까지 마무리 곡 작업 다음부터 다 하시고 애들 등하고 다 시키고 정말 이런 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막내 아이하고 계속 만나는 시간들을 오빠가 다 만들어놔요. 아, 자주 만들어놔요. 네. 그 전부인하고 같이 있는 네, 그 셋째 막내 아들까지. 아이들, 네, 그 셋째 아이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저런 열정 저렇게까지 안 하면은 정말
역시 임창정이구나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나오더라고요.